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선생님 학교에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여러분 수업 잘 들어주세요. 잘 안 나오네. 자, 오늘은 14강이고요. 14강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109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내용인데 일제강점기는 문제가 쉬워요. 내용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일제강점기를 봤을 때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의외로 쉬우니까 여러분 큰 부담 갖지 말고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14강의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 설명을 좀 듣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쌤이 이제 우리가 1910년에 망했잖아요. 10년부터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는데 그래서 10년, 20년, 30년대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시기별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시기별로 시험 문제 이제 시기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일단 좀 하겠습니다. 10년에 우리가 망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이제 무단 통치요, 막 통치하는 거죠. 남의 집에 막 들어가는 걸 무단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단 쪽으로 막 들어가요. 막 통치라고도 해요. 무단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채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칼 차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섭지. 막 졸아. 그럼 막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 막 그러면 막 칼로 막 손모가지 날아가고 막 주번 손목 주워라. 막 이런 건 아니었고 예. 무섭게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빡빡하고 무서웠겠죠. 뭐 동사무소에는 그 공무원들도 다 칼차고 제복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시험 문제 이제 사진 중에 졸업 사진인데 막 선생님이랑 학생들 막 특히 선생님들 칼차고 막 제복 입고 있는 사진 나오면 10년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헌병경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헌병경찰 예. 헌병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헌병은 군인이고요. MP, 밀리터리 폴리스. 그래서 여러분 뭐 TV나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경찰은 경찰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이 경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무단횡단을 했다. 노상방뇨를 했다. 근데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총 들고 막 야 어디다 오줌 싹 하고 막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리고 조선인 태형령.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태형이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뭐 우리 일본 덕분에 너희들이 근대화 된 건다는데 개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근대화입니까? 때려가지고 말 듣게 하고 그것도 조선인만 때리고 참 할 말 할 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쌤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누는 게 윗부분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건 정치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경제랑 관련된 걸 구분해 놓은 건데 경제에 10년대에 뭐가 있냐면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허가라고 돼 있죠. 우리 조선인들이 나 일본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가게를 내려고 하면 조선 총독한테 서류를 막 갖춰서 내야 돼. 그럼 조선 총독이 이렇게 보고 야 이거는 안 돼, 서류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못 차리게 하는 거죠. 허가를 맡아야 된다. 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조선인 같은 경우는 특히 20년대 가면 좀 바뀌는데 그건 20년대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토지조사 사업 밑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땅을 조사해서 일본 애들이 뺏는 거예요. 땅을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년대 가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곡점이에요. 따라서 1919 3.1운동 따라합니다. 1919 3.1운동 1919 3.1운동 뭐다 진짜 이해해 주세요. 머리 안 감고 왔어도 따라 1919 3.1운동
10년대 무단 통치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1919 3.1운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튕겨 오르잖아요. 용수철처럼. 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위기가 있으면 다 극복을 잘.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극복을 잘해갖고 전 세계 이제 방역 잘하는 국가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IMF 때도 그랬고 우리는 극락극복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일본이 이런 무단 통치 때도 이걸 우리가 스프링처럼 또 튕겨내죠. 그래서 일본이 밟는다고 무서워서 이렇게 뭐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그래서 10년대 마지막에 1919 3.1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다라는 걸 전 세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얘들은 때린다고 밟는다고 밟힌 애들이 아니다.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게 돼요. 그래서 20년대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로 가요. 근데 쌤이 앞에 소위라고 써둔 건 뭐냐면 이른바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10년대 일본이 통치하면서 우리는 무단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30년대 가면 이제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데 여기 일본이 30년대 우리는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20년대는 얘들이 스스로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진짜 문화 통치한 게 아니거든. 써있지만 오른쪽에 보죠.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만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문화 통치. 그래서 앞으로 좀 지나면 민족 분열 통치나 뭐 친일파 양산 통치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뒤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문화 통치라고 할게요. 표면적으로와 진짜 이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 구분해 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겉으로는요, 야 우리 무슨 경찰 없앨게, 헌병 경찰 없애고 일반 경찰로 할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장비와 수가 증가해서 더 빡세게 우리 민족을 감시해요. 두 번째, 문관 총독 임명이 가능하게 법을 고쳐요. 뭐냐면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생기잖아요. 뭐 조선 총독이 오죠.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중근이 저격해서 이제 딴 놈이 오는데 일단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와요. 무관. 군인이죠. 군인. 우리 고려시대 뭐 무인 시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군인이 오는데 군인이 총독을 하니까 막 빡세게 통치하고 때리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도 문관, 보통 공무원이 올 수 있도록 총독으로 올 수 있도록 법을 고칠게 얘들아. 우리는 이제 니들 안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오른쪽 진짜 이유를 보면 기만한 걸 보면 45년 해방될 때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무관 군인으로 갑니다. 각종 유화 정책 해요. 겉으로는 좀 풀어주는 정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강이나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뭐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생기고 뭐 또 많이 만들어지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감시 굉장히 강화하고요. 친일파를 양성해내게 돼요. 이건 뒤에 16강, 15강 가면 더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신문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뭐 여러분 지금도 있는 조선 동아입 이런 신문도 만들어지지만 검열 많이 하고요. 삭제하고요. 네모 박스에 지워요. 그래서 20년대 시험 문제 중에 그거 있었어. 신문이 있는데 네모나게 돼가지고 가운데 내용이 없어. 삭제시켜버린 거죠. 정간, 잠깐 정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되게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들이 실제 목적으로 했던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역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적으로 보면요. 회사령이 폐지돼요. 10년대 회사령이 있었잖아요. 이게 폐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야. 신고만 하면 돼. 저 치킨집 차리고 싶은데 10년대에는 서류를 막 갖춰서 내야 돼. 그래서 보고 야 너는 치킨집 안 돼. 이러면 못 차렸단 말이야. 근데 20년대는 저 치킨집 차릴게요. 짐승제 치킨 딱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그냥 차릴 수 있게 돼. 겉으로 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널널해진 거잖아요. 그러나 오른쪽도 실제 이유 봅시다. 실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10년대 우리나라 민족 자본이 거의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인 사업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다기보다는 일본 사업가들이 그냥 사업하기 편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미증식계 이것도 중요한데요. 쌀이죠. 미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닙니다. 쌀미자인데
쌀을 생산하는 걸 늘려. 겉으로는 또 좋아 보이잖아. 쌀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한 거예요. 뒤에 또 문제풀이에 보면 나오겠지만 일본을 위해서 조선의 쌀을 생산 많이 시켜서 일본을 많이 가져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산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증산이 요만큼 됐다면 수탈이 이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30년대 가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게 변곡점이에요. 1920년대 후반 29년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와요. 대공황이 뭡니까? 경제가 다 폭락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할게요. 어차피 뭐 온라인 학습 뭐 장점이 시간 제약이 없는 거니까. 배고픈데 먹방도 할까? 점심때 다 됐는데 라면 먹어서 할까? 자본주의라는 게 여러분 무한정으로 막 성장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치약 공장을 내가 차려서 돈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 10억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또 하나 만들어. 그럼 치약 공장이 2개 되잖아. 그래서 20억을 벌었어. 20억을 가지고 공장을 또 만들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돈을 번 거 갖고 투자하고 생산해내고 더 많이 돈 벌면 또 투자하고 이게 자본주의인데 무한정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뭐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 그래도 하루에 10번씩 양치합니까? 연봉이 뭐 10억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TV 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 절벽이 오는 거를 이제 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식민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극복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절벽이 딱 오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자본주의 거대 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 제국주의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해요.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고 원료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데 후발주자들 있죠.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절벽에 와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 특히 또 저기 뭐야 미국 같은 나라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은 좀 그랬지만 돈지랄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돈이 많으니까 낙농업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돈이 많으니까 우유를 막 사. 낙농업자들 망하면 안 되잖아. 낙농업자들이 이제 우유를 막 만들어내는데 우유가 팔릴 소비시장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시장을 돈으로 만들어줘요. 국가가 돈으로 우유를 막 사서 그거를 막 버려요. 오렌지 파는 오렌지 농민들이 막 힘들어요. 그럼 국가가 오렌지를 막 사. 가상 수요를 만들어 갖고 막 땅 파먹고 버려버려요. 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뭐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큰 막 수만 명이 필요한 막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뭐 도로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서 가상 수요, 가상 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국가에서 돈으로 그걸 막 해결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 돈 없죠. 그 정도 돈은 없단 말이고 외국에서 돈을 막 빌려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 돈은 갚아야 되고 그렇다고 식민지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많이 없고 이러니까 왜 니들만 식민지 갖고 하냐. 우리도 식민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식민지 쟁탈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는 20년대 대공황에서 전쟁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그래서 전쟁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민족 말살 통치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민족 말살 그러면 왠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다 사람들 막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책에는 민족 말살 통치로 나오지만 선생님 볼 때는 가로에 뭐라고 써놨어 쌤이? 민족 성 말살이라고 해놨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중요해. 전쟁터 내보내야 돼. 전쟁터 맨 앞에 총알바디로 내보내서 일본 사람들 말고 조선인들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야 된단 말이야. 위험한데 왜 일본인을 보내? 조선인을 보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 10년대, 20년대까지 그렇게 막 몰락하고 막 나쁘게 했는데 지금 하고 야 우리 일본 위험하니까 우리는 하나잖아. 뭐 조선이랑 일본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일본을 위해서 싸워줘. 그러면서 총칼 주면 우리가 화이팅 이래갖고 총 받아갖고 막 열심히 싸우고 총 받자마자 일본 쏠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이제 작전을 바꿔.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이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황국 신민. 이제 일본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 천황이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일왕이라고 불러야 돼요. 일본 안에서만 천황폐하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일왕. 일본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일왕, 일본 왕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황제 국가. 일본 입장에서는 걔들은 그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요. 30년, 3, 40년대 내선일체. 내선일체. 따라서 내선일체. 선은 조선이고요. 내가 안내자를 써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조선은 같다. 일본과 조선은 같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 뭐 포스터도 있어. 막 어깨동무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머리띠 쓴 애랑 조선이라고 하는 머리띠 쓴 애랑 2인 삼각하면서 뭐 어깨동무하고 하나 그러면 같이 가. 포스터도 만들고 일선동조.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지랄하는 거. 언제부터 그랬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야. 원래부터 뿌리가.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인데. 그러면서 막 나는 자랑스러운 뭐 저기 뭐야 처당폐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막 암기시키고 신사참배. 그 일본의 신도라 그래갖고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덕신앙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마을마다 신앙. 일본은요 귀신의 나라입니다. 일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있잖아. 이웃집 토토로라든가 뭐 이누야샤 이런 거 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뭡니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면 다 귀신 얘기예요. 센과 치히로는 그냥 대놓고 귀신을 목욕하는 얘기잖아요. 이누야샤도 개귀신이고 이웃집 토토로도 그 마을 신이잖아요. 그 큰 애. 짱구도 그래. 짱구는 지금 몇십 년째 5살이야. 농담이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런 신을 모시거든요. 그런 뭡니까 그 센가치로 보면은 왜 하쿠라 그래가지고 강의 신 나오잖아요. 그 잘생긴 남자의 미소년. 그러니까 마을마다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다 엮어서 그 피라미드 위에 가면 일본 천왕이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을의 신사 같은 걸 만들어. 옛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약간 선왕당 마을 입구마다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 만들어서 막 가서 절하게 하고 그래. 우리나라에 남산에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그랬다. 그리고 청시개미 이거 잘 알죠? 예, 성 바꾸는 거. 그 나카무라 뭐 이름 바꾸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조선 사람들 이름 잘 바꿉니까? 안 바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건드리네. 지금도 뭐 온라인 학습한다고 난리잖아. 이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 옛날에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바꿔. 일본식으로 이름을 안 바꾸면 학교를 못 오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름 다 바꾸고 그랬다니까. 그 윤동주 씹어도 나오잖아. 슬프지. 그리고 선생님이 큰 오타를 해놨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얘가 오타다 오타 얘들아.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쌤 초등학교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쏘리. 초등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고치세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전에 우리 소학교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41년도 되면 국민학교라는 게 생겨. 이 국민이 여러분 뭐 이게 우리나라 97년도인가요? 그때 초등으로 바뀌는데 그 전까지 다 국민학교였죠. 선생님도 국민학교 출신인데 이 국민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구국민이 아니에요. 황국 신민이었죠.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줄인 거예요. 황국 신민을 줄여서 국민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그 학교를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8년도에 가면은 국가총동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적과 물적을 총동원해서 전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금속 공출 쌤이 이제 혁명파년은 이유가 있죠. 사진이 나와요. 우리나라 숟가락 젓가락부터 해갖고 학교 종이 땡땡땡.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종이 안 치더래. 왜? 학교 종이 땡땡 옛날에는 종으로 쳤잖아. 그걸 가져갔대요. 학교 교문도 가져가고 여자들 비녀도 뽑아가고. 그래서 그걸로 무기 만들라고. 금속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일본 군인들이 막 공출 잘했다고 막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어. 10년대는 선생님들 졸업사진에 칼 차고 있는 사진. 20년대는 중간중간에 뻥뻥 비어있는 그런 신문 삭제당한 거고. 30년, 30, 40년대는 공출, 미국 공출이라든가 그
금속 공출 같은 것과 관련된 사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인적 수탈 이거 중요하죠.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가요. 지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징병 강제로 끌고 가는 거고요. 여자 정신 근로령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 요 얘기하면 또 1시간 해야 되죠. 뭐 정신다라고도 하고 요즘에 위안부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잘 아실 겁니다. 징용령 요즘에 또 요게 뜨고 있죠.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일 시키는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인생이 영화야 영화. 그 당시 하셨던 분들 얘기는 다 영화야. 진짜 뭐 필리핀 어느 이름 모를 섬에 가서 그 비행기 활주로 닦다가 탈출하시고 막 참 얼마 전 영화도 만들었었잖아요. 그 송중기 나오는 거 흥행은 많이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40년대 있었다. 3, 40년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를 보면요. 예, 병참 기지 말 그대로 한반도를 하나의 커다란 기지로 만드는 거야. 걔네가 이제 중국으로 전쟁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의 조선 반도를 하나의 커다란 기지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가까운 게 북부니까 북부 지방에 중화공업이 집중돼요. 일본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우리가 공장 만들어주고 철도 깔아줘갖고 너희들이 발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이지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헛소리냐면 일본이 북부 지방에 많이 만들어요. 왜 전쟁을 하려니까 가깝잖아.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공장에서 우리 백성들을 위한 생필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탱크는 나오고 비행기는 나오는데 양치할 칫솔이 없어. 밥 먹을 젓가락이 숟가락이 없고 이게 뭐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남면 북양. 남쪽에는 면을 심고 북쪽에는 양을 많이 길러. 색깔 바꾸자. 쌤은 파란색이 좋아. 하늘색. 군인들 남쪽에서 이제 군복 만들고 북쪽에서 이제 양의 양털로다가 이제 장교들 입을 뭐 코트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고. 농촌진흥운동 보통 운동 들어가면 20년대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근데 요건 약간 40년대. 그러니까 농촌이 너무 파괴돼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죽지는 말라는 거지. 죽으면은 세금 못 걷고 사람이 다 죽으면 전쟁대 못 보내니까 죽지만 않게 해줘요. 그런 게 30년대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EBS 인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선생님 여기 지금 요거도 마찬가지고 거의 선생님 수업을 한 겁니다. 예. 요게 다예요. 이게 거의 90%입니다. 일제강점기. 요거 알면 문제 풀이는 쉬우니까 문제를 하나는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14강은 강의를 한 3개로 찍어야 되겠다. 자, 14강 109페이지 2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일제가 삭제한 신문 지면이 새롭게 확인되었어요. 이 부분이 이건 너무 쉽네요. 대놓고 24년이라고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신문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20년대 때 신문이 중간에 지운 것들이 많다 그랬죠. 조선일보네요. 소위 대동아 건설이라는 게 뭐래요? 이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요즘은 아니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침략받았다 그랬는데 일본은 진출했다고 얘기합니다. 걔네는 아시아를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서구와 대결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니들이 협조를 잘해줬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접근법으로 가요.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20년대를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통간부 얘기 나오면 여기 나왔죠. 외통을.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지금 14강, 12강인가요? 거기 나왔죠. 외통을 따라 외통을 안 들리네. 외통을 외 교권 박탈 통 간부 설치 을사늑약 그죠? 예. 그래서 을사늑약 나오고 통간부 나오면 1905년부터 10년까지죠. 통간부는 5년부터 10년 10년 되면 총독부 생기니까 2번 전시 동원체제 이거는 민족 말살통치 금방 수업했죠. 3, 40년대 얘기예요. 방문국은 앞강에서 나오죠. 이때 우리나라 초대 신문 한성 순보 만들고 뭐 주보 만들고 했던 그곳이니까 훨씬 전이고요. 헌병경찰 10년대죠. 20년대부터 없어지죠. 예, 5번이죠. 예. 문화통치는 기만적이었다. 20년대 때.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골라라. 일제 식민 통치 시기 때 을사늑약으로 만들어진 통감부를 계승해서 1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죠? 통감부는 5년에서 10년. 10년부터는 요거 뭐죠? 조선 총독부. 쉽네요.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일왕 직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우리 일왕이라고 합시다. 일왕이 있고 일본 있고 일본 그 안에 조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일왕이 있고 일본, 일왕이 있고 조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걔네한테 중요한 조선이었겠죠. 그래서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 뭐 정답 쉽네요. 1번. 대간은요. 고려나 조선시대 감찰기구 관리죠. 특히 조선시대 뭐 사원부 사관원 관리를 대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간쟁. 왕이나 높은 사람한테 할 말을 다 한다. 간하다. 그죠? 그거를 높은 데 올라가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3번 조선 총독의 자문 역할. 이거는 중추원이라고 하는데 뭐 고려시대부터 있었긴 했지만 이건 친일화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모르는 애가 야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우리 저 일제 시대 때 우리 저기 중촌했던 집안이야. 그럼 우리 집 친일 집안이야. 이런 뜻이야. 4번 중요하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 원래 변방에 대비하는 임시기구였죠. 별 볼 일이 없었던 기구인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병자론 거치면서 비대화돼서 커지죠.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커지면 왕권이 약해지고, 그렇죠? 좋은 게 아닌 그런 비변사. 뭐 전 얘기죠 훨씬. 5번 과거제 폐지, 연좌제 금지 또 있죠. 신분제 폐지, 공사 노비제 혁파 이런 거 나오는 거는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에서 했던 거죠. 1894년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쌤이 설명을 앞에서 많이 해서 그런 게 요거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할까? 아니다.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